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절식남이 될 수밖에 없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절식남 뭔지 아시죠? 그 초식남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예 결혼과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초식남은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절식남은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 연애와 결혼은 없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 사실 절식남 스스로 된 사람도 있지만 강제화가 된 게 많죠. 사실 못해가지고 어설픈 사람 만날 바에는 그냥 못 만나니까 안 하고 말자 그렇게 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절식남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늘어난 건. 근데 이 절식남이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 남자가 인기가 없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도 원래 처음부터 절식남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 절식남이 된 거예요. 왜 절식남이 되었냐? 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너무 이렇게 높은 조건을 들이밀고, 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서 느낀 게, 저런 사람하고 살림을 차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어차피 저런 사람과 살아봐도 돈 버는 기계 ATM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테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절식남이 된 데는 남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여자분들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있어요. 여자분들도 할 말이 있겠죠. 있는데 요즘에 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가진 능력에 비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나이가 좀 찼으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성적 매력이나 아니면 뭔가 남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이 감소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 웃는 게 이쁜 게 아시겠죠? 여자가 나이가 먹어도 그 미모를 유지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게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리드 시절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그게 퇴화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노화가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이제 화장법이나 이런 게 발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커버가 안 된 나이가 없잖아요. 이제 커버가 안 된 나이가. 아니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이살이라고 해서 나이 먹어 살이 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메타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좋은 시절 갔구나. 내가 그만큼 뭔가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구나. 나도 가진 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이 매칭이 될까 말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배짱을 더 튕기고 있습니다. 배짱을 더 튕기고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남자 기선 기가 찹니다. 아니 나이 먹었으면 좀 본인 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 나온 것 자체도 신기한데 나이도 먹었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노사는 고생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근데 아이도 자기가 천년조 안 해? 아이도 자기가 꽃다운 청춘이죠 안 해? 청춘이 지난 지가 언젠데? 나한테 뭐 있냐 왜 자꾸 따져.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유 저런 사람들과 만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좀 콧대 높은 분들이 결혼 못하고 30대 후반 지나가지고 40대가 되었을 경우 40대가 넘어가서도 그런 콧대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국이 비정상적이었어요. 비로소 현대국가에 맞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교주의로 장남 어쩌고 하며 부모 시키는 대로 99% 결혼했죠. 장애가 있어 아주 불가한 경우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인데 유럽처럼 10% 돼야 정상이에요. 결혼하면 재산 반 나누지 연금도 나눠야지. 양육비에 그걸 알기에
유럽은 90%가 동거. 여자도 그걸 이해하기에 가능. 그러다 애들 낳으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하니 출산율이 오히려 우리보다 높죠라고 했는데, 사실 유럽도 엄밀히 따지면 정상 아닙니다. 유럽도. 유럽 문화도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 남녀가 애를 가졌는데 감당 안 되고 국가가 그걸 키운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니까 그런 유럽. 저것도 문제가 없을까?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가 책임져 기른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부모가 좀 나쁘게 말하면 버린 자식이죠. 어, 누구 배 아파서 낳았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들이 책임 못 지니까 국가 보고 책임지세요라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댓글도 사실 정상적인 댓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비로소 현대 국가에 맞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제 유럽을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 우리나라가 봤을 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뭐 결혼 안 해서 먹고 살 사람은 상관없겠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으면 사실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뭐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 같은 게 뭐 잘 발달되어 있나? 땅이 넓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뒷받침이 돼야 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적어진다는 건 그만큼 인구가 뒷받침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이끌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없으면 돌아간 나라가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돌아간 나라입니다. 내수 경기도 그렇죠. 내수 경기도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태어날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뭐 장난감 회사, 교육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애들이 없으면 뭐 학원 같은 것도 이제 살아남기 힘든 거죠. 부모가 시킨 대로 99% 결혼했다. 이거 말도 틀린 거죠. 다수가 결혼한 건 맞지만 99%는 아닙니다. 노총각 노총여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주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전부 다 결혼한 건 아니에요. 다수가 결혼한 건 맞지만 전부 다 무조건 결혼한 건 아닙니다. 결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수가 결혼한 건 맞아요. 이제 민주주의 사회인데 유럽처럼 10% 돼야 정상이라고. 10% 되면 다 없어요, 여러분. 10% 돼야 정상이다. 아, 물론 우리나라가 동고로 많이 갈 거 가긴 해요. 동고로 많이 가는데 동고 가도 문제가 생겨. 동고 가도. 왜 동거가 오히려 결혼보다 더 위험하죠. 엄밀히 따지면. 왜냐, 피임을 완전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피임을 못한 나라예요. 피임을 못하니까 어린 나이에 사고 치고 하는 거 아니야. 피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성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고딩 언바 같은 프로그램도 안 나왔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거로 갔을 경우도 문제가 생겨. 동거 갔을 경우에도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났을 경우 어떡하려고. 가장 변수가 그거죠. 애가 태어났을 경우. 동거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가정을 형성해서 뭔가 이뤄가기엔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동거하는 집을 가보면 대부분 원룸 아니에요, 원룸. 월세 살고. 직업도 뭔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모아놓은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 서로가 안 맞으면 보따리 싸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동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뭐 관계를 가졌다가 애가 덜컥 이제 가지게 되면
이 변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이 낮아지면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뭔가 있잖아요. 이 댓글 적으신 분이 굉장히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을 해요.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란 제도가 남자한테 굉장히 뭔가 좀 불리한 건 맞아요. 불리한 거. 근데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유럽이 복지국가라서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뭔가 돈을 모으고 갖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으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축적을 해서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제 가진 거 없이 그냥 뭐 안 굶고 복지 혜택 받고 사는 건 좋지만 뭔가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뭔가 성취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유럽처럼 간다. 아니 생태적으로 너무나 다른 나라인데 무슨 유럽처럼 간다는 거야. 그리고 서양도 지금 더 심각해. 서양은 겉으로 봐도 서양이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 지금 난민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사회 질서가 굉장히 좀 혼란 상태고 지금 서양에 있는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밥 사 먹기 겁납니다. 정신 사나워요. 무조건 서양 하면 잘 산다. 잘 산다. 복지국가다. 어떻게 나라라는 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단점도 있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하면 단점이 없을까? 저렇게 동거만 했을 때 단점이 없을까? 동거만 했을 경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은 왜 동거가 많이 하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갖춰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거잖아요. 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애초에 뭔가 갖추고 사는 것이 빡시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가 책임지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보육원에 자란 고아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이거 국가가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저거 다 세금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육원에 자란 애들이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적응하는 거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국가가 책임진다. 굉장히 뭔가 무책임한 말을 좀 많이 하네요. 참. 아니 이분 뭔가 유럽에 대해 굉장히 좀 뽕이 차신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출산이 높은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뭔가 출산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쳐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걸 자기들이 어찌하지 못하게 국가에 맡기는 거잖아. 이런 출산율이 좋은 출산율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저 댓글 적으시면 죄송한데 뭔가 유럽이나 나라에 좋은 거 보지 마시고 유럽의 현실에 대해서 좀 보세요. 어떤 나라든 좋은 것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쁜 것도 있어.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에 사시는 분들 유럽 가면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한다니까 불편해서. 안 맞아 적응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에 뭔가 너무 거리끼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현실도 보시고요. 유럽이라는 나라 저렇게 살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자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먹고 살만하다고 이렇게 뭔가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